배우 김부선 씨가 오늘 이재명 지사와의 스캔들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이 나온 변호사가 강용석 변호사입니다. 역시 불륜 때문에 소송을 치르고 있는 변호사인데 그래서 이 이상한 조합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경찰에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나왔어요. 예. 네. 아마도 이제 변호사를 구하기가 좀 어려웠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나선 분입니다.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사실은 처음에 얘기할 때는 정치색이 없는 여성 변호인을 선호하는 것처럼 여성 변호사 찾는다고 예, 찾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는데 아마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적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변호사들 입장에는 사실 이 사건을 맡는다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아마도 김부선 씨가 강용석 변호사한테 요청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출석하는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그동안 변호인 선임 문제나 조사 일정 문제로 경찰 관계자와 언론인 여러분께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오늘 함께한 강용석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사건 조사에 임할 것입니다. 분당경찰서는 이재명 도지사가 8년간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관할했던 경찰서고 또 성남 지역의 경찰서와 경찰서 직원들과 조폭 운영회사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의 커넥션 등이 언론 등에 의해서 밝혀지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동안 수사 진행 과정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좀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부선 씨는 이재명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고소장을 서울에 소재한 검찰청에 다음 주 중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참 눈에 띄는 조합입니다. 네. 일단 오늘 경찰 출석 왜 한 건지 설명해 주시면요. 일단 이재명 지사 측에서 가짜뉴스 대책반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고발한 사건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 김영환 의원 측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이런 것들 관련해서 고발 조치를 한 것이 있는데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가 있었습니다. 1차 조사 때는 진술을 거부하고 30분 만에 돌아갔고요. 그랬죠. 변호인 선임해서 다시 오겠다라고 해서 오늘 2차 조사를 받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는 이재명 지사가 고소한 거고 하나는 바른미래당이 김영환 전 고발한 의원이 사건의 거기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는데 네. 피고발인 신분으로는 조사를 임하겠다. 네. 하지만 참고인 조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강용석 변호사가 뒷부분에 말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는 경찰도 아니고 서울 가서 검찰에 고소장 넣겠다는 건 이건 그러니까 다른 걸 우리가 제기하겠다 이런 거군요.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법정에 나오게 하겠다, 고소하겠다라는 입장은 여러 번 밝혔고요. 네. 그 고소장을 이 분당경찰서는 이재명 지사의 관할구역이라서 우리는 공정하다고 네. 생각하지 않는다. 서울 관할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 그리고 고소인으로 조사도 받겠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나온 건 고소 당한 거에 대해서 나온 거고 피고소인 입장으로 앞으로 이제 고소도 하겠다. 근데 그거는 여기서는 안 하고 분리할 수 있으니까 서울 가서 그것도 검찰에 하겠다 이런 거고요. 네,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이게 얽힌 사람도 워낙 많고 스토리도 많아서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밝혀야 할 건 이 음악은 무슨 음악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밝혀야 될 쟁점은 두 사람이 사귀었었느냐 이런 겁니까? 네,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되든 공직선거상 허위사실 유포가 되든 어느 게 사실이고 어느 게 허위사실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되는 게 문제 있는데 네. 그 사실의 핵심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는지 여부입니다. 수차례 만났고 집도 오가면서 이런 관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쟁점이고 이거를 밝히는 게 수사기관이 해야 될 것인데 남녀관계의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목격한 사람이 없다면 네. 물증이나 실제 목격자가 없다면 진술에 의존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그 딸이 주장하는 그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사진이 노트북에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 처음엔 다 지웠다고 했다가. 네, 그 노트북이 있다, 뭐, 그게 싱가포르에 있다고 한다, 아니다, 뭐, 이런 서로의 설왕은 있었는데, 그 노트북이 존재한다면 물증은 존재하는 것이고, 식당에 간 영수증이 존재되는지, 그 사실이 맞는지는 확인할 수 네. 있을 것이라 보이는데, 이재명 지사와 어디죠? 경기도 어디에 뭐. 네, 어느 식당을 가서 갔었다가 낙지를 먹었고, 뭐, 이 지사가 각 그때 영수증을 카드로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결제를 그 기록이 했다. 남아있을 거다. 네, 근데 워낙 오래된 일이어서 지금 네. 수사기관이 그것까지 확인했는지는 지켜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네. 사건도 참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불륜 관계인데 하여튼 사귀었는지 안 사귀었는지를 확인해달라 사건입니다. 이미 공지영 작가나 방송인 김어준 씨, 주진우 기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장면도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모르죠. 남녀의 사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자고 여러분도 상자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 글자도 기사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둘 사이에 누가 자신말을 하는지에 대한 심증도 없으시다는 거죠? 심증은 왜 없어?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적절치 않아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논란을 일으키려는 거는 또 그렇게 적절치 않아요. 형편들 너무해. 좀 중요한 기사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가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오신 거 아닌가요? 불륜 관계 여부가 핵심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진술하실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할 생각입니다. 8년 전에 한 인터뷰에서 김부선 씨랑 이제 성남 사는 남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만났다 이렇게 김부선 씨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경찰에 가서 진술할 테니까요. 경찰에게 확인하시던지. 김부선 씨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그때 출석했을 때? 인간 김부선이 인간 이재명을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이재명 씨, 소수를 오랫동안 속일 수 있습니다. 다수를 잠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를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나 김부선은 지금까지 당신이 수구 세력에 이용된다는 이유로 보호하였으나 더 이상 당신을 보호하지 않겠습니다.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배우 김부선 씨는 이재명 지사와 사귀었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지금 어떤 게 억울한 거죠, 구체적으로? 일단 첫 번째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선거에 이용한 부분에 대한 억울함, 정치권에 대한 어떤 불신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정치에 이용되는 상황에서 또 연인 관계가 아니다, 김부선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마치 허언증 환자다, 이런 취지로 이제 공방이 나오면서 마치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김부선 개인에 대한 명예침해이다. 네. 내가 대중들에게 배우로서 어떻게 보면 진실된 얘기를 해야지 또 연기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데 나에 대해서 연인관계를 부정하면서 거짓말쟁이로 모는 부분이 나는 억울하다라는 게 이제 핵심 요소이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공방 사람들한테 공격도 많이 당했고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거짓말로 응대하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 사항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선임됐다 그러면서 세간에 또 관심이 집중됐는데 강 변호사는 이제 선임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부선 씨하고 연락도 됐고요. 경기도지사하고 관련하고 있는 모든 사건을 제가 전부 수임해서 진행하기로 했고 계약도 다 마쳤습니다. 그게 이제 무료냐 아니냐 그 문제는 의뢰인하고 이제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변호사시니까 여성 변호사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래도 아니면 이 사건이 사건이 민감해서 워낙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데다가 짧은 시간에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열심히 할 만한 신뢰 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찾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김부선 씨가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만 대응한다고 했으면 일할 수 있는 변호사들은 많았을 텐데 네. 언론도 대응해야 되고요. 또 정치권과도 싸워야 되니까 아무래도 쉽게 나서는 변호사가 없었을 수도 있고 네. 실제로 접촉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강력하게 본인에게 제의하는 사람이 강용석 변호사였을 겁니다. 심지어는 정치색은 다르지만
뭐 사건 처리는 뭐 말끔하게 잘 처리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내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강한 변호사를 찾아보겠다라는 심정이 있었을 것이고, 또 본인 주장은 박주민 의원이 박주민 변호사 예전에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박주민 변호사는 거짓말을 안 하는데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이야기를 했다. 자기는 너무 바쁘니까 한번 의뢰해봐라. 이런 제안까지 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박주민 있어서. 변호사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이죠. 네, 박주민 의원입니다. 의원이 추천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도 사실인지 여부는 박주민 의원한테 확인을 사실이라면 해야 이것도 참, 되겠지만, 왜냐하면 서로 박주민- 정치색은 굉장히 다르신 분들입니다. 살아온 길이 많이 다르죠. 네. 그렇죠. 근데 뭐 박주민 의원이 네.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확인 안 본인의 의사를 됐으니까요. 모르는 거고, 다만 이제 김부선 씨가 그렇게 얘기했죠. 박주민 의원이 자기가 이제 변호를 하다가 뭐 마누라 이름으로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김부선 씨가 마누라 이름으로 1,000만 원을 보내면서 강용석 씨를 변호로 선임해라. 그분이 잘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뭐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 되고, 그게 네. 뭐 적극적으로 좋아서 뭐 추천했다기보다는,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약간 좀 뭐 스타일이 그분하고 맞지 않을까요? 이런 투의 뉘앙스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박주민 의원은 뭐 그동안에 계속 노동의 인권 뭐 이쪽 변호사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물론 추천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도도맘이라는 그 유명 블로거와 불륜 스캔들에 휩싸였었고, 그런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불륜 사건에 오랫동안 연루됐었고 아직도 재판이 안 끝난 상황인데 또 유명한 정치 불륜 스캔들의 변호사를 맡게 된 거예요. 예, 이 그렇습니다.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본인이 어쨌든 이 사건을 맡는 순간 언론의 집중적인 어떤 뭐랄까 스포트라이트, 그러니까 어떤 관심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그걸 뭐 좋아하시는지 즐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첫 번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걸 정치적인 뭐 어떤 재판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 강용석이라고는 프레임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김부선 씨의 개인적인 어떤 고소이고 또 뭐 법률 다툼이지만 이 자체를 그냥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 또는 정치적인 어떤 공격을 통해서 본인의 입지를 조금 정치적으로 강화시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강용석 변호사 입장에서는 본인도 지금 사문서 위조로 징역 2년의 구형을 받았어요. 물론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 다음 달에 판결이 내려집니다만, 도도맘 사건 같은 경우에 도도맘의 전 남편 되시는 분이 1억 원의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송을 냈거든요. 근데 그걸 취하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그 본인의 승낙 없이 도도맘이라는 여성이 그 인감 도장에 위조를 해가지고 그걸 도장을 찍어서 취하한 것처럼 법원에 제출하면서 사무소 위조가 됐는데, 그 사건으로 이미 물론 저 강용석 변호사는 그 부인하고 있고요. 부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또 재판을 만든다는 건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만큼 이 사건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사회적인 어떤 뭐 이미지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형이 나왔으면 선고도 나올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유죄가 나오면 이렇게 변호사 서임을 못하게 되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내달 24일에 이제 선고가 된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김민아 씨, 도도맘 김민아 씨가 유죄의 그 확정 판결을 받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실형이 나온다거나 집행유예가 나왔을 경우는 변호사 징계를 받을 여지도 있어서 변호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로선 강용석 변호사는 나는 남편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해서 강력하게 무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대법원까지 갈 그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무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변호사 활동에 제약은 없지만 이 사건은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김부선 씨 사건에 지금 매진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현직 경기도지사입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였고 여전히 대선 후보고요. 네. 이재명, 김부선 스캔들의 장르가 처음에는 정치 드라마였는데 그 다음에는 불륜 단막극으로 변질됐다가 지금은 시트콤 내지는 코미디로 가고 있다는, 도대체 이 드라마의 장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막장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말씀하신 전체를 보면요. 불륜에서 시작해서 정치 스캔들로 갔다가 코미디로 끝나려고 하는 모습이잖아요. 또 이게 정치적인 색깔이 더 강하게 입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또 강용석 변호사는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이익을 또
획득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는 의심이 드는 걸 보면 네.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다. 국민들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사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법률의 문제의 부분에 집중해서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아니라 점점점 다른 부분으로 확대돼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 소송을 하고 있으며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불명확하게 지금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찌됐건 이 사건의 실체, 그러니까 김부선이라는 배우와 이재명 지사가 과거에 사귀었는가, 또 뭐 유부남인지 알고 사귀었는가, 이런 실체는 드러나겠습니까?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술만 있고 지금 참고인들로 조사 오신 분들도 이 사람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사귀었다는 말을 들었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아주 확실한 물적 증거라든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진술, 직접 본 목격자는 없는 사건이어서 정말 이렇게 시끄럽게 시작했지만 끝은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는 개연성도 남아있는 사건이고요. 법리적으로는 이 두 사람이 사귀었다는 걸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누구 말을 믿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다수의 참고인과 다수의 관계자들이 말이 다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교제한 것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 그 네. 사진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한계가 있는데 문제는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때문에 또 빨리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또 한계를 갖고 있는 사건이어서 이재명 지사는 조사 안 받습니까? 빨리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소환 조사를 받지 않는다면 이것은 부당한 어떤 편파적인 수사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점을 조율할 뿐이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고소한다고 한다면 피고소인 신분으로도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워낙 네. 이 대중들의 관심이 많아서 김부선 씨와 네. 이 강윤석 변호사가 변론하다가 서로 나눠지면 네. 또 얼마나 많은 SNS상의 공방이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면요, 의뢰인과 지금 피의자, 그러니까 수임을 하신 분 두 변호사 의뢰인과 서로 간에 목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손정혜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박지원 의원과 함께 특집 사사건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